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 리뷰하면서 좀 기초적인 것부터 같이 해봤어요. 첫날에 하는 내용도 같이 했죠. 그래서 이제 샵 인클루드 stdio.h int main 여기 중괄호 열고 닫고 여기 기본이고 근데 제가 지금 실수로 리턴 제로를 빼먹었습니다. 근데 리턴 제로를 빼먹어도 잘 돌아갔어요. 어제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리턴 제로가 좀 뭐 빠진다든지 요거 인트가 좀 생략된다든지 해도 괜찮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C 언어에서 권장하는 표준은 요것들 입력하고 리턴 제로까지 쓰는 거예요. 일단 뭐 이 프로그램이 무사히 잘 끝났다라는 거를 알려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메시지 출력도 해봤고 여기 %D를 이용해서 정수도 출력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S 같은 경우는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그러니까 문자열이라는 게 뭐냐면 문장입니다. 문장. 그리고 이제 %C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C 같은 경우는 문자예요. 그러니까 문자랑 문자열은 다른 거예요. 문자는 한 글자를 의미하고 따옴표로 감싸지고요. 문자열은 여기 큰 따옴표로 감싸지고 여러 글자, 한 글자 이상을 의미합니다. 여기 %F나 혹은 %LF는 실수를 의미하고요. 실수. 그래서 문장 사이에 정수, 문자, 문자열 혹은 실수 넣고 싶을 때 이 %를 좀 이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스캔F로 이제 입력을 받아서 이제 뭐 다양한 그러니까 변수에 이제 이런저런 값들을 넣어봤는데 뭐 스캔F 언더바 S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권장하는 문법이지만 이 스캔F 자체가 C 언어의 표준이라서 뭐 이런저런 설정을 했었죠. 이제 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뭐 속성 들어가서 여기 뭐 CC 뿔뿔 가서 뭐 SDL 검사 아니요. 요거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두 개의 수를 입력해서 A랑 B의 값을 넣었고 요 %D는 내가 두 개의 정수를 뭐 다루겠다라는 걸 의미하고 여기 AND A, AND B는 뭐냐면 요 AND라는 거를 주소를 의미해요. 주소. 주소. 그러니까 이제 내가 int AB라는 변수를 선언했는데 컴퓨터 메모리가 이렇게 있을 때 A라는 변수가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구석탱이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디 있는지 일단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는데 하여튼 컴퓨터 메모리 어딘가에 A가 있고 B가 있는데 그 녀석의 이제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에 싹 들어가서 요 A랑 B라는 변수의 값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머지, 나누기 뭐 이런 걸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얘를 이제 실수로 변환을 해준 거예요. 형 변환. 이 A라는 변수가 정수이지만 실수로 형 변환해서 이제 뭐 10 나누기 3 해도 뭐 3.333이 나올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해주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명시적 형 변환이라고 하고 명시적 형 변환이라고 하고 이거 이제 묵시적 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형 변환. 이 묵시적 형 변환, 명시적 형 변환이 뭐냐면 얘는 내가 이걸로 변경할 거야 라고 내가 말을 해주는 거고 이 묵시적 형 변환이란 거는 65를 캐릭터, 이 캐릭터라는 건 문자거든요. 자, 이 캐릭터는 문자인데 65라는 값을 넣었어요. 선생님, 얘는 정수고 얘는 문자인데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딱 출력했더니 대문자 A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EXNUM 같은 경우는 정수라고 해놓고서 오른쪽에 A를 넣었어요. 얘는 97이 출력이 됐어요. 자, 정재현님, 이거 왜 그런 건지 혹시 그럼 아세요? 복습하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 여기 EX라는 변수가 캐릭터, 즉 문자 저장하는 변수예요. 근데 지금 %C 해서 문자 형태로 출력을 하겠대요. 근데 나는 지금 문자가 아니라 정수를 넣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출력하면은 대문자 A 나오거든요.
이거 왜 그런지 아시냐고요? 97, 65 그죠? 열심히 공부했네요. 좋아요. 아주 흐뭇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정수나 문자 입력하고 나서 문, 이제 정수 혹은 문자 혹은 실수 입력하고 나서 만약에 내가 문자를 입력하고 싶다. 글자 입력받고 싶다. 그러면은 리와인드를 써줘야 돼요. 왜냐면은 그 버퍼라는 메모리 공간에 역/n 혹은 뭐 엔터키 뭐 혹은 뭐 이제 LF 라인 피드라고 하죠. 뭐 그런 문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정리해줘야 돼요. 그래서 리와인드 해주고 문자 입력받고 그래서 그걸 한번 이제 그대로 출력해봤고요. 그다음 A랑 B의 값을 다시 입력해봤어요. 근데 A랑 B 입력할 때는 얘는 숫자이기 때문에 리와인드 쓸 필요가 없고요. 그거 입력한 거 가지고 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거의 결과를 출력해봤어요. 혹은 이 C라는 변수에다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거 결과를 또 저장해 봤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적는 거랑 지금 이렇게 적는 게 결과가 똑같습니다. 왜냐면은 곱하기랑 나누기가 그 뭐야 더하기랑 빼기보다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어쨌든 연산의 순서로 보면은 곱셈이 더하기보다 먼저라서 이것끼리 곱하고 이것끼리 곱해서 더하긴 하는데 이 연산의 우선순위가 좀 헷갈리거나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면 돼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원진님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연산의 우선순위가 따로 있긴 한데 아마 그 책에도 있어요. 책에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그걸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괄호로 묶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 웃는 표시는 뭐 제가 이제 문제 낼 때 여기 아니었죠? 제가 문제 낼 때 이렇게 웃는 표시 했잖아요. 요게 그냥 뭐 2제곱 더하기 뭐 3제곱은 13이다. 네.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 했고요. 이거는 뭐 이제 그 프로그래밍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통상적인 얘기예요. 통상적인 얘기. 근데 이 웃는 표시가 나중에 XOR이라는 걸로 쓰인다고 얘기했었고 어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문제를 이제 냈었는데요. 문제를 냈었죠. 뭐 두 개의 정수 입력받아서 2360, 3776, 1416, 181, 720뭐 이런 게 출력되게끔 제가 문제 냈고 이런 수열 패턴 문제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나머지랑 그런 몫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 그 초등 올림피아드 문제이며 백준 사이트에도 나오는 문제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문제다. 이게 많이 어려운 문제이고 사실은 뭐 실무에서는 한 뭐 이런 1번 정도 되는 문제는 좀 알면 좋은데 2번까지는 굳이 알 필요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해서 자 만약에 이제 472 곱하기 385가 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숫자에 1의 자리를 470이랑 곱하고 싶다. 그럼 이 두 번째 숫자를 10으로 나눈 나머지 구하면 되고 만약에 10의 자리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10으로 나눠요. 그러면은 385가 38.5가 됩니다. 그럼 이제 소수점이 벌어져서 38이 되고요. 그거를 가지고 10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8이 구해져요. 뭐 3을 구하고 싶다. 간단하죠. 100으로 나누면 돼요. 그냥. 그럼 3.85가 되고 소수점이 날아가서 3이 남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풀었는데
뭐 다양한 풀이 방법들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만의 풀이 방법도 한번 찾아보라고 했었죠. 되게 여러 가지 풀이 방법들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상수. 이렇게 콘스트 한 다음에 타입 적고 변수명 적으면은 상수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이 상수라는 거는 한 번 선언내고 나면은 값이 바뀌지 않아요. 뭐 콘스트 더블 파이 3.14 한 다음에 뭐 파이는 3.1415 이렇게 하면은 안 바뀝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샵 디파인에서 변수명 적고 이렇게 이제 값을 적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적는 거는 매크로 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매크로 상수랑 이 콘스트 있는 거랑 무슨 차이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 매크로 상수 같은 경우는 컴파일 단계 전에 이제 메모리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딱 시작하면은 컴파일을 하게 되는데 그 컴파일 하기 전에 메모리에 올라가고요. 얘는 컴파일 하고 나서 메모리에 올라가요. 그 메모리 얘가 좀 더 빨리 올라가죠. 그 나중에 이제 배열 배우시면 알겠지만 뭐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고 싶을 때 매크로 상수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콘스트는 그때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대문자로 쓰는 게 보통 관례이고요. 이 상수를 이용해서 가독성을 올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원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r 곱하기 파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물론 r 곱하기 3.14라고 적어도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파이라고 적어 두면요. 어쨌든 가독성이 올라가죠. 아, 이게 원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떤 원에 대한 이야기구나를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바이트도 마찬가지죠. 뭐 5 하면은 얘가 8이니까 40해서 5바이트이고 결과는 40비트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기가 쉽겠죠. 뭐 마찬가지로 얘들도 그래요. 뭐 이제 뭐 123초 하면은 123초 하면은 이제 뭐 2분 3초다. 이걸 알기 위해서 하나는 60으로 나누고 하나는 60의 나머지를 구하죠. 이제 초 단위는 나머지고 분 단위는 몫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내가 뭐 생후 뭐 420개월이다. 그런 거 알고 싶으면은 연도랑 그 내가 태어난 연도 서로 빼서 그거를 여기 먼스로 곱하면 되겠죠. 그 내가 만약에 뭐 35살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다가 12를 곱해서 420. 나는 그 어림 잡아서 420개월이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했던 내용이 이제 조건문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좀 옛날 컴퓨터에서는 연산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 비트 단위라는 걸 썼는데 그 비트 단위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어떤 조건문에 다 연관이 되는 개념들이라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는 AND라는 이런 논리 개념, OR이라는 논리 개념, 그 다음에 XOR이랑 그 다음에 NOT이라는 이런 개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쉬프트 연산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쉬프트 연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연산을 할 때 뭐 곱하거나 뭐 나누거나 할 때 비트 단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 8을 1000이라고 이렇게 이진수로 변환하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0을 뒤에다가 붙이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자 여기 8일 때 0을 앞에다가 붙이게 됩니다. 근데 0을 앞에다 붙이게 되면 뒤에는 0은 삭제가 되고요. 얘는 값이 그만큼 늘어나요. 그래서 여기 이진수로 10진수로 바꾸게 되면은 1, 2, 4, 8, 16, 32 해서 32가 되고 얘 같은 경우는 1, 2 해서 2가 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진수에서 16진수, 10진수. 10진수에서 이진수로 바꾸는 방법은 정보처리 기능사나 산업기사, 기사에서 본격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정 궁금하면은 저한테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선님이 저한테 질문 주셔가지고 제가 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선님,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네네, 고마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이 이런 비트 단위의 연산과 논리 연산인데 비트 단위 연산이랑 논리 연산은 같이 설명할게요. 우선은 AND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AND 같은 경우에는 뭐 참,
and 참, and 참, and 참이면은 이 결과가 전체가 참이고요. 참, and 참, 점점점점점점 거짓 and 참. 이러면은 얘는 거짓이에요. 어. 그래서 요 and라는 기호로 이어붙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9랑 8을 가지고 이렇게 and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가 서로 and 연산합니다. 1이랑 0, 둘 중에 하나가 0이기 때문에 0. 얘네 두 개도 다 0이죠. 그리고 맨 앞에 있는 건 둘 다 1이니까 1. 그래서 9랑 8을 AND 하게 되면은 결과는 8이 나와요. 그리고 5R 같은 경우에는 하나라도 참이면은 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7 같은 경우는 111인데 여기 써 있는 대로 0111로 바꿀 수가 있고요. 8 같은 경우는 1000이죠. 이거를 가지고 5R을 하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라도 1이기 때문에 1111이 나오고 결과는 15가 나옵니다. 논리 연산에서는 어떻게 쓰이느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자, 예를 들어서 100이랑 100이 같다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이거 는 하는 거는 값을 집어넣는 거고 는은 값이 다른지 같은지 체크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얘네들이 값이 똑같다 체크하는 거고 느낌표 는 하면은 다르냐 여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nd를 이용하면요. 이 전체 수식 자체가 얘도 참이고 얘도 참. 그러니까 이제 그 맞는 말일 때는 그러니까 100이 100이랑 똑같고 100은 1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은 1이라는 결과를 출력을 하고요. 이 중에서 둘 중에 하나라도 다른 게 있으면은 0을 출력합니다. 왜냐면은 이 논리식에서는 0은 곧 거짓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0 이외의 값은 참을 의미하는데 보통 이런 거 출력하라고 하면은 1이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참 하면은 1이라고 보통 봐요. 통상적으로. 그리고 논리 현상 같은 경우는 요거 이렇게 두 개 써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비트 연산을 할 때는 이렇게 요거 OR을 하나만 쓰거나 AND를 하나만 쓰는데 이렇게 비트 단위로 계산을 할 때는 이게 논리적으로 뭐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려면은 이 전체 식이 참이다, 거짓이다 이런 거 판별하려면은 AND가 두 개 들어가고 OR이 두 개 들어갑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뭐 10이 10보다 뭐 크거나 같다. 일단 뭐 크거나 같다 이상이니까 참이죠. 얘도 참입니다. 1이 크거나 같다 거짓이고 얘도 거짓이에요. 근데 일단은 참이 하나라도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식 자체가 참이기 때문에 결과는 1이 나와. 1. 자, 그래서 AND랑 OR만 알면 사실 되는데 제가 실무에서 딱 한 번 본 거 XOR이라는 게 있어요. XOR은 배타적 논리 합이라고 해서 이런 거예요. 이 식 자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두 개의 식이 있어요. 이게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거나 얘도 거짓이고 얘도 거짓이면은 이거 전체가 거짓이에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참이고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에요. 그럼 이거 전체는 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XOR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AND 같은 경우는 사람이 100명 있을 때 한 명이라도 거짓말하면은 그거는 거짓이에요. OR 같은 경우는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참을 말하면은 그건 참이에요. XOR은 100명이 다 이제 그 뭐야 거짓말을 말하거나 다 이제 진실을 말해요. 그러면 그거는 거짓이고 100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뭔가 다른 말을 해요. 그게 참이든 거짓이든. 그러니까 뭐 99명이 거짓말하거나 99명이 참을 말한다. 나머지 한 명이 뭐 참을 말하거나 나머지 한 명이 거짓을 말한다. 그럼 그거는 참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 개념 자체가 좀 낯설기 때문에 실무에서 잘 쓸 일은 많이 없어요. 근데 알고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은 이 기호 자체가 그 코딩하다가 갑자기 보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면 좋고요. 그리고 not이라는 게 있는데 not은 부정입니다. 부정. 그래서 여기 A라는 값이 A가 9다.
자, 구면은 뭐 1, 0, 0, 1이니까 낫은 부정이니까 뭐 0, 1, 1, 0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느낌표가 앞에 붙으면은 얘가 1이면은 0으로 바뀌고 느낌표 앞에서 0이면은 1로 바뀌는데 느낌표 뒤에 있는 값이 그 0이 아니에요. 뭐 1이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그거는 참으로 간주가 되고요. 0이 아닌 숫자는 전부 다 참이니까. 그래서 느낌표가 붙게 되면은 그거는 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참 거짓의 그런 개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설명드린 이유가 조건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건문, 뭐 반복문 이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조건문의 기본인 if문, 스위치문, 사망연산자 중에서 사망연산자부터 했습니다. 사실 조건문은 요 if문만 알아도 충분해요. 사실은. 스위치문이랑 사망연산자 몰라도 내가 세우고 싶은 조건은 다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사망연산자를 쓰는 사람도 실무에서 있고요. 근데 이거 두 개만 배우게 되면은 사망연산자를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 사망연산자를 이제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사망연산자부터 먼저 배웠어요. 그래서 이 넘버에다가 10을 집어넣고 이 넘버 값이 만약에 0보다 크냐? 그럼 플러스가 들어가고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0보다 크지 않으면은 마이너스라는 글자가 C로 싹 들어가는 거를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반대로 넘버에다 마이너스 10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얘가 넘버가 뭐 0보다 크냐 했을 때 이 조건이 맞으면은 물음표 뒤에 있는 게 실행이 되고요. 이 조건이 틀리게 되면은 이 콜론 뒤에 있는 거. 얘는 이제 세미콜론이라고 하고 요건 이제 콜론이라고 하는데 콜론 뒤에 있는 거를 실행을 해요. 그래서 요게 별로 싹 들어갑니다. 뭐 출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넘버 값이 뭐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양수. 0보다 뭐 큰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음수. 뭐 이렇게 출력이 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망연산자는 중첩도 된다고 했는데요. 이 중첩에 대해서는 제가 말만 하고 수업 시간에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문제를 냈고요. 이런 문제를 냈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순서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이제 요거 문제 푼 거 가지고 순서도도 그려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그린 사람 내지는 다 푼 사람은 옆 사람 알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순서도 같은 경우는 네모, 테두리가 뭐 날카로운 네모든 둥근 네모든 상관없는데 어쨌든 네모랑 마름모만 알면 된다고 했고요. 이 마름모에서 나가는 화살표는 무조건 두 개여야 돼요. 뭐 이게 뭐 화살표가 오른쪽이랑 아래라도 상관없고 왼쪽이랑 아래라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나가는 거 무조건 두 개여야 돼요. 왜냐? yes or no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2열가스 입력했어요. 그게 뭐 요건 이제 짝수를 판별하는 알고리즘입니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니까. 짝수면은 또 그게 이제 또 이제 0인지 아닌지 여부를 또 체크해요. 왜냐면은 짝수가 아니라 0 같은 경우에도 뭐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니까요. 그래서 0이면은 연도가 0인 거고 그 나머지 그 2역 값이 뭐 1988이다. 그러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긴 한데 이 값 자체가 0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 이응 이렇게 되고 뭐 1989년이다. 그럼 건강검진 X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런 거 그림도 한번 그려보라고 했고요. 그림을 그리는 사이트도 제가 알려드렸었습니다. go.io 여기 들어가서 그림을 그려보시라 했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불러올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불러오자면 뭐 기존 다이어그램 열기해서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제 새로 만들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요거 뭐 네모 뭐 둥근 테두리나 날카로운 테두리 상관없이 이렇게 넣고 뭐 마른 뭐 넣고 이런 식으로 화살표 연결하고
그리고 텍스트 넣어서 뭐 설명도 추가하시고 뭐 그런 거를 해보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거를 볼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릴 줄도 알면은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물론 꼭 이 순서도로만 그 코드의 구조를 도식화하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상사분이 어떤 소스 코드에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퀀스 다이어그램 하면 보통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걸 배웠고. 근데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이거를 막 검색했더니 그 상사분이 아니 이거 말고 네가 엑셀을 쓰든 한글을 쓰든 파워포인트를 쓰든 상관없으니까 그 소스 코드의 흐름을 뭐 여기서 메시지가 가면은 여기서 메시지를 받고 얘가 뭐 일로 메시지를 보낸다. 이런 식으로라도 표시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엑셀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엑셀로 한번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그 소스 코드의 전체 구조가 눈에 확 들어오면서 좀 일을 하기가 편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뷰 겸 이제 문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미 어제 푸신 분도 계시니까 어제 푼 사람은 좀 쉬고요. 못 푼 사람은 문제를 풀도록 하고 만약 옆 사람이 못 풀었다 내지는 전혀 모른다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러면 쉬었다가 10시 10분에 시작할게요.